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기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3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차임의 정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죠. 2년 살고 만약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 연장하는 경우, 지금은 2+2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많이 올리고 2년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4년 살고 나가고 이제 4년 살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5% 20분의 1밖에 못 올린다,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려도 시세만큼 정액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은 상실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가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전세권에 의해서 우선면제 받으면 되겠죠.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인 경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분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다세대,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이런 말을 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이게 X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LH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즉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게 각 지자체마다 지방공사가 있죠. 이런 지방공사는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LH 전세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LH 전세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세입자가 LH에 그 전세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맞다고 하면 손님이 이제 그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구하고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소개를 해주면 LH에 이런 집을 구했습니다 하고 연락하면 LH에서 그 집은 너무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된다고 하면 LH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은 그대로 임대인을 적고요. 임차인은 LH를 적고 그 다음에 전차인을 입주자라고 적습니다. 집을 구한 사람은 입주자 이렇게 적죠. 그래서 그 입주자가 전차인인데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전차인도 보호받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LH나 SH,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은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은 인정이 안 되죠.
대기업 인정 안 되고요. 중소기업도 인정이 되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적용이 되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회 33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인데요.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은 3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0번에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서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은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인정 안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맞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4번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했는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수됩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고 했으니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인수됩니다. 33번의 답 5번입니다. 네, 임차권은 최선순위면 인수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최선순위면 인수되는데 단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34번 문제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원래 농지는 임대 사용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임대를 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다만 다년생 식물재배지,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인데 만약에 1년 만에 논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3년 계약기간 동안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고 나갈 때는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이고요. 다년생 식물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최단기 존속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임차인은 최단기 존속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